여 이쁜 거 이거 뭐하다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났노? 더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몰라. 자기 오늘 늦게 들어가도 돼?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마누라한테 출장 갔다고 했다. 에헤. 그럼 밤새 같이 있어도 되겠네. 그러면 사랑해. 나도. 아니 방금 출장 갔다 왔는데 또 회사를 간다고. 회사 일이 바쁜데 뭐 어쩌겠노. 그 옷만 갈아입고 바로 출근해야지. 오늘은 일찍 들어오나? 오늘은 그 박 대리가 회사 그만둔대 가지고 송별회하기로 했다. 또? 아니 무슨 회사가 출장도 이래 많고 하루 걸러 하루 회식이고 그리고 회사 일은 당신이 다 하나. 이게 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기다. 갔다 올게. 그 능력이 다른 능력인 것 같아요. 저 인간 요새 수상한데.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아니 적당히 마셔야지. 내일 출근 안 할 거가? 아 출근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 자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고? 여자 향수 냄새 아이가? 안 되겠다. 뭔가 수상하죠. 예. 오, 딱 걸렸다. 야, 제대로 걸렸네요. 이게 뭐고? 아이씨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내 이것들을 그냥 진짜 가만히 안 놔둔다. 저 사장님 한 일주일 전쯤에 이 사람 여자랑 같이 여기 모텔에 왔었거든요. 그때 CCTV 좀 보여주세요. 본인 아니면 개인정보 노출이라서 안 됩니다. 저 이 사람 와이프인데요. 남편이 바람난 것 같거든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문제될 수도 있다니까요. 안 됩니다. CCTV가 결정적인 증거인데 좀 보여주면 되겠구만. 안 되겠다. 자백을 받아내야지. 네 솔직하게 얘기해라. 네 여자 있지? 뭐라노? 회사 일 때문에 바빠가 여자 근처도 못 가봤구만. 자, 이래도 발뺌 할 거가. 자기야. 술집 여자다. 잘못했다. 뭐? 이 인간아,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여보, 한번 용서해도 진짜 깊은 관계 아니다. 딱 한 번 그랬다. 딱 한 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늘 싹 정리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는 각서 쓸게. 한 번 용서해도. 맞다.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네가 지금 애들의 입에 올리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그 여자 번호 대라. 여보. 빨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이민우 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남편이 다 불었으니까 바람난 거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있는 남자랑 만나니까 좋디? 죄송합니다.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증거가 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민우 씨 안 만날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확실하게 정리해라. 단, 내 그 여자한테는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다. 그 이제 싹 정리할게. 한번 용서해도 뭐, 한번.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했으니까 위자료 준비하세요. 위자료라니요?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시겠다? 여기 나랑 통화할 때 외도 사실 인정했고 사과했잖아요. 저는 그쪽이랑 통화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통화한 건 제가 아니라 제 친구예요. 뭐라고요? 저는 그쪽이랑 통화한 적도 없고 외도한 적도 없으니까 위자료 못 줍니다. 뭐 이런 대사가 다 있노? 여기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네 꼭 위자료 받아내고 만다. 자, 김정은 씨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열받는데 내연녀의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기가 막히고 속에서 천불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위자료를 끝까지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씨와 이민우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 이민우 씨는 나애리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김정은 씨는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불륜 사실을 확인합니다. 김정은 씨는 불륜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 차 안에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그 이후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모텔로 찾아가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모텔 주인은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결국 김정은 씨는 이민우 씨에게 블랙박스 동영상과 몰래 녹음한 것을 들려주며 외도 사실을 자백받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애리 씨에게 전화해 사과도 받았습니다. 네, 이후에 김정은 씨가 나애리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나애리 씨가 태도를 확 바꿉니다. 자신은 김정은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그때 통화한 것은 자신의 친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참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황당한데요. 자, 강승주 변호사님, 이번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정은 씨 입장에서는 뭐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보면 어쨌든 이 남편인 이민우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상간녀인 나애리 씨가 전화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놓고 지금에 와서 또 말을 바꿔 자기 친구가 전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예. 이런 그 사건에서는 정말 이 상대방을 법으로 한번 혼을 내줘야 됩니다. 아, 네. 정말 혼줄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요. 예. 혼꾸녕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인가요? 자, 일단 현재 김정은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고요.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자, 변호사님, 김정은 씨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정은 씨가 제기한 소송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요. 네. 일단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고서도 이 부정행위를 했다. 이런 점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도 김정은 씨는 나애리 씨가 이 이민우 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네. 그리고 나애리 씨가 이민우 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김정은 씨가 중점적으로 입증을 해야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 더 로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찾고 또 수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모텔 CCTV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모텔 주인이 지금 거절을 하면 김정은 씨가 모텔 CCTV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도 이 김정은 씨는 모텔 주인을 상대로 증거 본전 신청을 해서 이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오. 증거 보전 신청이요. 네, 우리 민사소송법 제375조를 보면요. 법원은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씨는 모텔 주인을 상대로 이 CCTV 영상에 대한 네.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일주일 또는 2주일 내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김정은 씨에게 이 증거 보전 신청이 아주 효율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그렇죠. 요 제가 다년간의 경험상 다만 요 뒤에 무조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다만 이 보통 아파트나 모텔 CCTV의 경우에는 이 저장 기간이 1개월 또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김정은 씨가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 영상이 삭제가 되어 버려서 이 증거 보전 신청을 하더라도 이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씨는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이 증거 보전 신청부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 일단 김정은 씨가 모텔 주인을 상대로 최대한 빨리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 이것도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드라마 영상에 보면요. 이민우 씨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아마도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타는 그런 그 가족 차량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가족이 같이 타는 차량에 이미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이 이민우 씨와 나혜리 씨가 바람피는 장면,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은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자, 일단 그렇게 된다면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씨가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서 몰래 설치를 해두었던 녹음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남편의 불륜을 잡기 위해서 녹음을 했고 이제 불륜을 잡았는데 형사처벌이라뇨? 네, 물론 이 김정은 씨 입장에서 볼 때 감정적으로는 사무장님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감정적이긴 하죠. 네, 오늘 조금 감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화가 나네요. 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요.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진 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벌금형이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형이 상당히 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김정은 씨가 몰래 녹음한 이 파일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다가 괜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아까 김정은 씨가 몰래 녹음한 것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판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몰래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 테이프나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 체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데 네. 몰래 녹음한 것이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지 말지 그 결정은 민사소송의 법관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처벌이 무섭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김정은 씨가 나혜리 씨하고 통화한 거를 또 녹음을 했거든요. 예. 네.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 드라마에서 김정은 씨는 나혜리 씨와 직접 통화를 해서 또 사과를 받아내고 또 그걸 또 녹음을 했거든요. 네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 녹음 파일에 내 목소리가 들어있으면 예. 그러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내연녀 나혜리 씨와 직접 통화한 그 녹음 파일 내용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드라마에 보면 나혜리 씨가 그때 통화한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 씨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정말 너무 황당하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혜리 씨는 자신의 친구가 김정은 씨와 통화한 거라면서 지금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씨는 나혜리 씨와 그 친구의 목소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 통화에 등장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렇게 입증을 해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김정은 씨가 지금 나혜리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면 네,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변호사로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보통 모든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근데 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약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혜리 씨가 적극적으로 이민우 씨를 유혹했다든지 네. 아니면 나혜리 씨가 이민우 씨에게 교제를 대가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이 나혜리 씨가 김정은 씨나 또 이민우 씨에게 거꾸로 남편이 바람났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든지 예. 하는 이런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서 김정은 씨의 정신적 고통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극대화되었다. 이런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액수를 3천만 원 이상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정은 씨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은 변호사인 제가 볼 때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말 법으로 혼내줘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모든 소송이 다 그렇지만 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특히 이 증거 수집이나 전체적인 소송 전략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나 김정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 증거 수집 방법이나 전체적인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